여러분은 대출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흔히 말하는 연끌을 하고 고통받는 중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연끌을 하고 후회하는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 대출을 받으면 길게는 50년까지도 받게 되는데 어쩌면 이 5분짜리 영상이 여러분의 50년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주담대 신용까지 끌어서 4억 대출을 받고 수도권의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부동산 투기꾼은 아니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신혼집으로 쓰려고 연끌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면 충분히 집값이 바닥이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바닥 그 아래에 지하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고 2달 정도 뒤에 제가 매수한 금액보다 1억 정도 싸게 실거래가 올라왔어요. 물론 향이나 층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긴 하지만 단 2달 만에 1억이 빠지니까 아찔하더라고요. 1억을 모으려고 하면 3년 4년은 빡세게 모아야 하는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르니까 진짜 어질어질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행히 가격은 횡보를 했고 최근에 조금 올랐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 마이너스 5천입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고 대출 구성은 체증식으로 40년 주담대 받았고 신용대출은 10년짜리로 원리금 균등으로 받았습니다. 주담대가 체증식이라서 지금은 원금을 5만원 정도 내고 있어요. 그렇게 대출 2개가 월 2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잔금을 치고 대출을 갚기 시작한 건 이제 한 10달 정도 됐는데 오늘은 연끌하고 후회하는 거 3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3가지를 꼭 고려하셔서 자금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후회하는 점 첫 번째는 여유자금 없이 싹싹 긁어서 매수한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결혼 준비에 필요한 비용과 집 관련된 비용까지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전가구는 할부로 샀는데 갚는데 너무 빡셌어요. 비상금으로 달러 한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다 팔고 생활비는 최대한 신용카드로 써서 무이자 할부로 밀어놓고 월급 들어오면 그 현금으로 매달 카드값 내면서 겨우겨우 연체 없이 버텼어요. 결혼준비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각종 세금이나 중개보수, 가전, 가구, 인테리어 같이 아파트를 매수하고 난 이후에도 돈 들어갈 곳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연끌을 한다고 해도 비상금은 충분히 챙겨놓고 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남겨놓고 아파트 매수하는 거 외의 비용들도 다 계산을 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연끌 말고 주담대까지만 딱 받아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현금 여유가 좀 있다고 해도 주담대를 좀 넉넉하게 받아서 현금을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제 지인도 현금이 좀 넉넉하게 있어서 주담대를 좀 덜 받고 집을 매수를 했는데 이사하고 나서 여기저기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사를 하면 예상치 못한 곳에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꼭 비상금을 어느 정도 쥐고 아파트를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달 상환하는 비용이 많으니까 월급을 받아도 돈이 안 모인다는 점입니다. 처음 대출을 받을 때는 제가 학자금 대출도 같이 갖고 있는 상태였고 대출 외에도 보험이나 관리비 같이 고정적으로 드는 비용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고정 비용 내고 식비나 기본적인 생활비를 내고 나면 월급을 거의 다 썼어요. 생활비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계획을 짰는데도 매달 잉여비가 26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26만원이면 1년 모아봤자 300만원인데 연끌하기 전에 매달 200~300 정도는 모았거든요. 26만원씩 모아서 재기를 노리려고 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매달 여윳돈이 어느 정도 쌓여야지 저축도 하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다시 불려서 재기를 하는데 매달 26만원밖에 남는 돈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그건 생활비를 타이트하게 잡아서 계획을 세운 거라서 26만원도 안 남는 달이 대부분이었어요. 신용대출은 10년 만기고 주담대는 40년 만기인데 적어도 10년은 이렇게 희망 없이 살아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거기다가 주담대는 체증식이라서 갈수록 상환해야 되는 원금은 늘어나는데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주담대만큼만 대출을 받으세요. 정부에서 DSR 40%를 정한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월급이 대출로 다 나가고 나니까 삶도 피폐해지고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마지막 3번째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주거래 은행만 알아봤던 것입니다. 저는 국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쓰고 있어요. 월급이나 각종 자동이체, 생활비도 거의 국민은행 계좌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조건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받았는데 신용대출 금리가 6% 후반으로 받았어요. 잔금을 다 치고 한가해졌을 때 알아보니까 농협에서 5% 중반으로 똑같은 한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국민은행이 주거래 은행이고 상담하러 갔을 때도 금리 우대를 해준다고 하길래 당연히 조건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신감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리 금리 우대를 해줘도 기본적으로 가상금리 자체가 낮게 형성된 은행보다는 이율이 높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어플로 비교해봤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이 신용대출 말고도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비교할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대출을 받을 때 주거래은행이라고 당연히 저렴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어플로 비교해보고 받으세요. 그리고 같은 은행이라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대출 실행했을 때 조금 더 낫더라고요. 농협 대출을 상담받으러 갔을 때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비교해보면 오프라인이 0.1% 정도 금리가 더 높았어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집을 매수할 때는 꼭 여윳돈을 가지고 매수를 해라. 두 번째는 집을 사고 난 이후의 생활을 생각해서 매달 상환하는 비용을 너무 무리하게 잡지 마라. 세 번째는 주거래은행이라고 믿지 말고 꼭 대출은 어플로 비교해보고 받아라입니다. 오늘은 영끌에서 아파트 사고 후회하는 세 가지를 공유드려봤는데, 최근 주담대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주택 매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니까 여러분들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때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를 꼭 고려하셔서 저처럼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제가 재테크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